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지문에는 할인율과 관련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자율, 할인율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연계교재의 소재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뒷문항 경제지문과 관련해서 할인율, 이자율 개념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좀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분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 지금 이제 시즌이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시즌이어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글을 읽을 때는 구조 빼거나 요약하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정보 한 정보를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다가 시간 쓰시고 문제는 빠르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빠르게 풀고 문제에서 와리가리 칠 생각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분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딱 봤을 때 이제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 하겠구나. 우리 할인의 요인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그런 것들이 바로 할인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는 게 사실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할인의 요인이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다면서요. 우리 이자율이 현재의 가치를 통해 현재 가치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그게 바로 이자율 아니에요? 그거에 역이라고 한 거랑 사실 당연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같은 정보는 당연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압축해 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할인율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대충 우선 잡으셨으면 그 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현재 이자율이 10%라면 올해 10억이 내년에는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은 11억, 내년에 11억 원이 현재는 10억 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되게 친절하게 예시를 줬거든요. 우리 예시 준 부분은 대충 여러분들이 예시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 정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공한 어떤 정보를 한번 시뮬레이션 돌리는 걸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세요 라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자율과 할인율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그게 바로 1문단. 그래서 우리 1문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면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그러면 나 이런 내용을 공공사업에 대한 얘기로 세부화제로 연결해볼게 해서 세부화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얘네는 사회적 할인율을 이제 고려합니다. 라면서 공적 차원의 할인율, 즉 할인율을 공공사업 차원, 공적 차원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좀 좁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 얘네들은 이제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즉, 나 앞으로 우리 이 사회적 할인율로서 시장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자본 수익률, 이거 두 개에 대한 설명해볼게에 대한 예고겠죠? 라고 하면서 다음 문제 갑니다. 그럼 당연히 그 예고에 따라서 시장 이자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우리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입니다. 라면서 저축과 대출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축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저축은 이자율에 의해서 큰 금액으로 불리지 않아요? 우리 이거 모르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머릿속으로 돌리란 얘기예요, 시뮬레이션을. 그 다음에 우리 대출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저축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라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저축을 하잖아요? 우리 그럼 돈을 불리게 되는 수익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자율에 따라서 괜찮겠죠? 그 둘이 반대되는 개념인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줄거리네 하고 글씨를 보고 넘어가지 말고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을 연결하셔가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라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시장 이자율인데, 우리 얘 역시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이자율에 여기 할인율이라면서요. 그쵸? 우리 그걸 끌고 와가지고 할인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시장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같은 문단에 이제 또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 우리 아까 시장 이자율, 민간 자본의 수익률 두 개 볼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얘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분에서 이용될 수 있으니까 그냥 민간 자본의 수익률 그거 그대로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네요. 근데 다음 문장 가시면
얘네 둘은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억이 나와 있죠? 공공 부분의 수익률이 민간 부분만큼 높다면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까 민간 자본의 수익률 봤잖아. 공공사업에 될 것도 민간 부분에 될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끌고 오자라고 했는데 그 둘이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기억에 대한 설명이네요. 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반면 공공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굳이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니 시장이랑 공공사업은 단기 장기 측면에서 다르잖아 라는 게 두 번째 한계였네요. 지금 한계가 두 가지 제시된 겁니다. 하나는 시장이 다를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것. 하나는 그 이익과 관련해서 하나는 단기고 하나는 장기지 않니? 계산이 달라 라는 얘기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가 바로 이해가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가 내가 제대로 이해가 됐으면 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됐다라는 게 그냥 글씨로 새로운 정보로 딱 오는 게 아니라 당연한 내용이 돼요. 왜? 우리 공공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게 나타난다면서요. 이건 단기간이고요. 똑같은 예를 들어 이때 시작을 한 사업이 민간 사업은 이때 효과를 얻는 거고 미래 사업은 이때 효과를 얻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갈게 이건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이 시기에 결정을 했을 때 민간 사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미래 세대 이익이 저평가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라는 게 내가 할인율 이해가 제대로 됐고 그 다음에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제대로 됐으면 이 내용이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사실 당연한 정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위의 정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면 밑에 있는 정보들이 사실 당연한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정보를 다 이해하고 다음 문장,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염두해 주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를 놓치고 정보를 다음 정보로 넘어가시면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져서 뒤로 갈수록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내용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내가 제대로 잡고 가시면 뒤로 갈수록 편해집니다. 읽는 게 당연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거니까 라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업이 전제하는 거라며 우리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는 민간 사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것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당연하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 동산을 유치하려는 사람과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겠죠. 즉 수익률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치하려는 사람,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유치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될 텐데 1번 전망이 불확실하다. 즉 이거 수익성이 낮아요라고 말할 것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겠지. 미래에 이거 11억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할인율이 커야지 현재 가치가 적은 거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괜찮죠? 똑같은 근거로 2, 3, 4, 5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할인율만 이해하시면 돼요. 2번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거 수익률 떨어진다라고 볼 것 아니야. 그러니까 할인율 높게 적용을 해야겠지. 그쵸? 그 다음에 3번 당위성을 확보하려면 낮은 할인율. 왜? 우리 이거 미래 가치에 따라서 얼마큼 할인이 될지인데 이게 적게 할인이 돼야지 현재 가치가 큰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할인율 개념만 적용이 되시면 됩니다. 4번, 5번도 마찬가지. 소득 증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지 현재 가치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5번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는 걸린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길다, 이거 너무 길 거다라고 한다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다. 사실 얘는 할인율 개념만 잘 적용이 되면 되고요. 그나마 까다롭다면 5번 선지 정도가 조금 캐치가 까다로울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라면은 긴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